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주에 보내시고요. 썰렁하네요, 학원이. 저는 건축법 쭉 봐야 되니까 부지런히 좀 나가도록 하고요.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적용 범위에서 이론을 싹 한번 훑어봤고, 자, 적용 대상 행위, 자, 문제집 209페이지. 자, 21번 문제. 자, 그거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해서 틀린 것을 저희 건축이라고 할 때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 이 5가지 얘기하고요. 자, 이번에 부속 건축만 있는데 이제 새로 주된 건물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맞아요. 자, 여기서 키워드를 주된 건물의 축조. 주된 건물 짓게 되면 그것도 신축. 그다음 3번에 중축이란 기존 건물이 있는데 면적, 충수, 높이를 늘린다. 더 짓게 되면은 중축. 근데 4번에 재축이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이다. 자, 해체하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을 때는 개축이라고 하죠. 재축은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되었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을 재축. 재축은 재. 그 다음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좀 바꿔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건물 건축하는 것을 결합 건축이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죠. 용적률. 건폐율을 통합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건축하는 것을 결합 건축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제 건축법에서 결합 건축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번에 고층 건물에 해당하려면 건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여기서 틀렸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입니다. 그래서 and가 아니고 또는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둘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층 건물이죠. 3번에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제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려갖고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자, 재축은 재해로 멸실되었고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고요. 자, 이거는 이재민들이니까 동수, 충수, 높이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근데 연면적은 늘어나면 안 되죠. 연면적이 늘어났다. 이거는 재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은 그대로. 그다음 4번에 건물의 내력벽을 해체해서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자, 이전이라고 할 때는 요건 두 가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는 좀 바꿔주고요. 그럼 주요 구조부라고 할 때는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니까 내력벽을 해체했다. 이거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했으니까 이전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5번에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물의 내력벽을 증설해서 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손이다. 자, 이런 대손이라고 할 때는 그냥 내력벽을 증설해 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그럼 내력벽을 증설하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이거는 대손이 아니고 중축에 해당합니다. 중축 더 큰 A가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얘가 작년 문제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요거 갖고 하나씩 물어봤고요. 23번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에 대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손은 구조를 증설해 채 수선 변경하는 행위로서 이런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한다. 자, 요거는 요게 조심해야죠. 그냥 벽 그러면 안 돼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5번. 건물 실내 사용하는 마감재가 아니고 외벽. 건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합니다. 그래서 실내 마감재 이렇게 잘 바꿔주니까 외벽의 마감재.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다음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증설 해체할 때는 몇 개 이상 개수에 관계없이 대선 수선 변경할 때만 3개 이상 3개 이상으로 수선 변경하고요. 그다음 3번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또 4번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설해체, 수선 변경 차이가 없으니까 뭐가 대수원이냐 대상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2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그 용도 변경의 규제를 위해서 29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하고요. 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자, 여기 이제 용도들이 배치가 되죠. 그럼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운수시설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시설, 자 맞춰주면 되고요.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표적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업등설군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맞아요. 이 산업등설군이 제일 많죠. 그 밑에 문제 26번. 그 밑에 문제 보면 산업등설군의 첫 번째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시설. 그래서 7개가 들어가니까 근데 대부분이 산업등설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설군의 공장. 공장은 산업등설군이고 전기통신설군은 이름대로 방송통신발전, 방발 2개가 들어가죠. 그다음 4번에 문화집회설군. 요거는 꼭 우리 알고 돼요. 문화집회설군에는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설, 그래서 문종, 위관. 그다음 교육복지설군. 요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교육복지설군에는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시설, 의교, 노수, 야. 그다음 영업설군에는 파눈, 숙다. 그래서 그 3개 설군의 용도는 꼭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27번을 하죠. 27번. 자, 건물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안 해도 된다. 맞습니다. 1번 바로 정답. 그러면 단독주택은 용도가 뭐가 돼요? 단독주택. 또 단독주택은 용도가 단독주택이고요. 다중주택도 용도가 뭐가 돼요? 단독주택.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이라는 용도에는 4가지의 주택이 있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러면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바꿨다. 이거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바꿨으니까 용도 변경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아니고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를 바꿔준 거죠. 종류. 그래서 용도 변경 아니니까 허가, 신고, 대장 변경 신청 다 필요가 없다. 맞아요. 그 다음 이번에 특별시나 광역시에 위치하는 건물일 때는 특별시랑 광역시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자, 용도 변경, 건물의 용도 바꾸는 것은 큰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특별시랑 광역시 아니고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합니다. 또 3번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대장 변경 신청.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일 때는 대장 변경 신청. 4번에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신고 대상일 때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있어요. 이게 작년 정답 질문이죠.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고 대상일 때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도 다 받아야 되죠. 또 5번에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모두 건축사가 설계된다. 모두 이게 틀렸죠? 500건. 그래서 100사 500건 이렇게 준용되는 규정 외우고요. 자, 500건 이거는 무슨 대상일 때?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일 때만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데 면적도 500 이상 아무나 설계했다가 폭삭 무너지니까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사가 설계해라. 이거는 허가 대상일 때만. 그래서 사용 승인은 허가 신고 대상. 500건은 허가 대상일 때. 그 다음 28번, 29번 맨 똑같은 건데요. 그 29번,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용도 변경으로서 허가 대상인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그 용도 변경을 단순하게 물어봐요. 허가냐, 신고냐, 단순 무식하게 물어보니까 너의 용도 변경의 시설군, 저번 시간에 봤죠?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나오면은 시험지 옆에다가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요거부터 싹 써놓고 이거 다 쓰려고 그러면 또 10분 걸리니까 중간 거 3개. 문화집회 설군, 영업설군, 교육복지설군 요 3개만 일단 빨리 써놓고 하나씩 따져보면 되죠. 저는 기획번에 숙박설을 위락설로 바꿉니다. 자, 숙박설을 위락설로.
자, 이거는 우리가 애운고에서 나온 거니까 요거는 허가받는 대상, 또 용도 변경 허가 대상, 기획법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문화집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요. 그럼 문화집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이것도 우리가 애운고에서 나왔으니까 요거는 내려가는 걸 신고합니다. 신고. 그래서 니은 들어간 거 틀렸다. 그럼 니은 들어간 게 1번, 3번, 4번. 야, 그거 하나만 알아도 확률이 50%가 돼요.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 둘 중에서 하는데, 자, 2번 기역, 디귿, 리을이고 5번은 디귿, 리을, 미음이고. 그럼 기역은 허가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2번 답 나온 거예요. 그 기억하고 니은 두 개만 알아도 그냥 답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이게 24회 때 기출문제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판매시설을 관광휴게시설로 바꿉니다. 그럼 판매시설을 관광휴게시설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이거 다 우리가 지금 세계 애운고에서 다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얼. 자, 의료시설을 장례시설로 바꿉니다. 자, 의료시설을 장례시설. 이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도 허가대상 맞고요. 그 다음 미음번에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꾼다. 자, 운동시설은 요거죠.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내려가니까 요거는 신고.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 대상. 그래서 다 여기 이 세 개만 딱 외웠어도 그냥 한 문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30번 문제. 얘가 또 작년 문제인데요. 갑은 A도 B시에서 판매시설로 사용 승인받은 바닥면적합계 3,000제곱미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에서 이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수련시설로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그럼 위에 질문에서 판매시설이라고 그랬죠. 자, 판매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꾼대요. 판매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꾸니까 내려가는 거 신고하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판매시설을 문화집회시설은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맞아요. 그래서 문화집회시설로 바꿀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3번. 자, 갑이 바닥면적합계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판매시설을 뭘로 바꾼대요?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분사시설. 그럼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바꾸는 것은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하는 대상,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데 1000제곱미터, 그럼 1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 사용 승인 받아야죠. 104,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 사용 승인은 신고한 대로 용도 변경했는지 검사,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이건 작년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어려운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작년 문제 그냥 맞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합니다. 자, 적용 대상 지역 31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 적용 안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세 개가 다 아닐 때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다. 이 세 개가 다 아닌 저 시골 같은 데서는 건축법의 6개 규정은 적용을 안 합니다. 도도, 선선, 방분 6개는 적용을 안 하게 되죠. 그럼 그 도도, 선선, 방분 6개가 아닌 거 찾아라. 그래서 1번에 대지와 돌의 관계 도자, 그 다음에 2번 건축선에 지정할 때 선자, 3번에 방화주거 할 때 방자, 그리고 5번에 분할제한 할 때 분자, 도도, 선선, 방분. 그래서 4번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요약집 158페이지의 맨 위에 그 가로 2번에 제한적 적용 대상적. 건축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래서 그 3개가 전부 아닐 때는 그 박스에 6개 규정은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6개가 아닌 나머지 건축법 규정들은 다 적용하는 거예요. 뭐 건폐율, 용적을 다 적용하고 도도, 선선, 방분 6개만 적용을 안 하더라. 32번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 1번에 철도의 선로부재 플랫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플랫폼 얘는 건축법을 아예 적용 안 하는 거죠. 철도의 부속물. 2번도 마찬가지.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도 아예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니까 얘들은 건축법의 어떤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적용 배제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점.
그럼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도시적 아니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다. 이 세 개가 전부 아닐 때 이때는 6개 규정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건폐율 용적률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적용합니다. 도도, 선선, 방분 6개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에 대지분할 제한, 건축선 이런 것들은 적용 안 한다.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그래서 3번. 그래서 우리 요약제거 158페이지 그 위에 그 적용 안 하는 규정 6개 박스 밑에 딱 써놨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적용한다. 그 기출이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6개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한적 적용 지역이다 라고 하고요. 5번 같은 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4번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34번. 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3번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자, 그게 정답인데요. 자, 표준설계도서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인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설계도서라는 걸 인정해주면 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표준적인 건물 그냥 통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건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권한자일 때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아니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일 때는 중앙. 그래서 그 정도 하고요. 자, 2장 건물의 건축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약집은 159페이지. 네, 건물의 건축.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2장이 건축법의 핵심이 되고요. 일단 이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 그래요. 이 건축주가 직접 건물 짓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건축주는 땅하고 돈이 있는 사람. 그래서 건물 지을 땅, 그리고 건물 지을 돈이 있는 사람. 그래서 건축주가 건물 짓기 위해서 일정한 자들하고 계약부터 합니다. 그럼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가 건물 설계부터 하죠. 그래서 건축사가 건축법에 맞게 멋진 디자인으로 건물 설계. 그럼 설계자가 설계한 거 그대로 건축주가 갖고 가서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 제가 이 건물 건축하려고 하니까 허가 내주세요. 신청.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허가 내주게 되죠. 자, 건축허가 받으면 이 설계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 있는데 건축주는 착공 신고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제가 공사합니다. 착공 신고부터 하고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합니다. 공사하는데 이 공사하는 것을 시공자가 공사한다 그러죠.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 근데 이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좋은 자재 갖고 공사하는지 감독할 자, 감독 관리한다 그래서 감리자. 이 감리자 지정에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하고요. 그래서 이 4명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 4명을 우리가 합쳐갖고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에 관해서 조정 등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 관계자. 근데 건축법에서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다 누가 정하는 거냐? 건축주. 건축주가 개업해갖고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 감독하에 공사 한 몇 달 지나갖고 다 끝났으면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으면 이제 건물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하면서 이제 유지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 절차 이거를 뭐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절차 한마디로 핵심은 허가받아갖고 공사, 승인받아갖고 사용한다. 이게 핵심이 되죠. 허가받아갖고 공사, 승인받아갖고 사용하고요. 그럼 우리 저 국토법에서 기반설 부담구역 뭐라고 지정해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목적,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 내라고 지정하죠.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누가 내야 된다?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고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해서 돈 내라.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 언제 부과해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 그럼 납부의무자는 언제까지 내라?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내 부과, 납부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결정. 이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땅 사기 전에 제가 이 땅에다가 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먼저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이름대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신청할 수가 있고요. 허가권자가 먼저 건물의 입지, 규모, 용도 이런 것들 사전결정, 즉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사전결정에서 통지해줘요.
그럼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그 신청한 자는 2년 내 뭐를 신청해야 돼요? 건축 허가 신청. 땅 사갖고 허가 신청해라. 안 하면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도 쉬웁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은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줄게요. 허가권자의 약속. 그래서 2년 내 땅 사갖고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이 실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건축허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건축허가 대상. 자,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면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자, 건축이라고 할 때는 신, 증, 개, 제, 이. 대선은 구조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래서 이 건축과 대선이 허가 대상이니까 그래서 허가 대상으로서 맨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건물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면 원칙 누구한테 와서 허가받아라? 시군 구청장. 그래서 원칙전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이 됩니다. 다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큰 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이런 대형 건물 건축할 때는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와서 직접 허가를 받도록 하죠. 이유는 이런 대형 건물 건축하면은 파급 효과가 특별시, 광역시 전체에 미치는 거니까 이런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도록 하고요. 다음에 대형 건물이라도 파급 효과 크지 않은 거, 공장, 창고 두 개는 제외. 그래서 항상 이거 갖고 물어보니까 공장하고 창고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받는다 이러면 또 틀려요. 그럼 원칙전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 저 도지사한테 가서 허가받는다 이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고요. 대신 도에서 시장원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갖고 허가를 해야 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 시장원수한테 허가해도 좋다 승인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시장원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건물 혹시 큰 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 창고는 제외다. 그래서 공장하고 창고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이러면 또 틀려요. 그럼 복붙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게 해놓는 거니까 저희 허가권의 체계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도록 하고요. 도에서는 대형 건물도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데 시장 군수는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부터 받아갖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항상 대형 건물에서 두 개는 빠진다 이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승인받아갖고 허가 내주는 거 두 개 더 있죠.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이다. 산 좋고 물 좋고 자, 여기서는 규모가 있으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이제 세 개가 더 있어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래서 위락시설, 숙박시설과 011 총 5가지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갖고 시장원수가 허가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공고했다. 여기서는 그냥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규모가 필요 없어요. 규모에 관계없이 도지사한테 승인 대상. 그럼 위락시설 술집이나 나이트, 숙박시설, 모텔. 자, 이런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은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침해할 수가 있으니까 규모에 관계없이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아라. 그래서 이 규모가 나오는 것은 이것만. 그래서 자수 3천, 자수 3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받는 대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허가의 거부. 허가 거부. 원칙적으로 허가권자는 허가를 거부하고 이런 거 없어요.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갖고 국민이 건물 지을 수 있게끔 즉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게 또 딱 두 개.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만큼은 건축법에 맞아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갖고 허가 내주겠다. 딱 두 개만.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예를 들어 애들 학교 옆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오고 아파트 옆에 모텔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두 개만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갖고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요. 그럼 허가를 거부 못하게 하는 때는 항상 뭘 거쳐야 되냐? 심의.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이 가장 건축 규제가 센 건데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고자 할 때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허가를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 허가를 안 내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허가를 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거고 허가를 거부 안 내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허가의 취소. 자, 건축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취소한다. 자, 우리 공법에서 반드시 취소해라. 이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허가권자는 허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건물 안 짓는 거니까 허가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착수 기간의 연장은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무조건 1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요. 원칙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리고 2년 내 착수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 저 건물 못 짓는다. 이때도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대제 소유권 확보. 이게 원칙이죠. 그럼 건물 건축하려면 땅부터 확보해야 돼요.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건물 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 즉 대지의 소유권 확보 안 해도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예외가 있죠. 첫 번째,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사용권,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지상권, 임차권 이런 사용권이 확보가 돼도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가 있죠. 사용권 확보했을 때. 그럼 이거 당연한 거니까 요게 넣죠. 근데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제입니다. 그럼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사용권 안 되고 반드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자, 이게 28회 때 정답.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팔아먹기 위해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이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 그럼 이거는 물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물어볼 차례죠. 그럼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 노화돼갖고 신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그럼 공유물을 변경하려면 원칙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반대해갖고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규정이 신설된 거죠. 공유 건물일 때는 공유자 100%가 아니고 80% 이상 동의받으면 건축허가 내줍니다. 그래서 공유 건물일 때는 일단 공유자 80% 이상이 동의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고요. 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주는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집은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사실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하는 거고요. 시가로. 매도 청구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 행사하면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니까 이 매도 청구하기 전에 공유자하고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부터 하는데 안 판다. 그러면 이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공유 건물일 때는 이제 80% 이상의 공유자의 동의 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고요. 자, 허가받은 건축주는 나머지 공유자에게 집은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공유 건물도 뭐 신축,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의 제한. 자, 허가의 제한. 얘는 뭐 단독으로도 물어볼 수 있죠. 허가 제한한다는 것은 허가권자한테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라. 아예 허가를 못 내주게 하는 거야. 허가 자체를 못 내주게 제한하니까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영구적으로 건축허가 내주지 마라.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죠. 영구적으로 건물 못 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한기간 2년에 1년 연장. 2년에 1년 연장이니까 최장 3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허가 제한 딱 두 번 나오죠.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의 제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년에 2년 연장, 최장 5년. 그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 도, 지, 기. 그래서 3년에 2년 연장.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2년에 1년 연장, 최장 3년까지만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럼 제한권자 먼저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 그럼 허가권자 누구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 모든 허가권자한테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시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모든 허가권자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는 자유보다 하급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에 필요할 때 특히 도시군계획 사업, 우리 정비사업 같은 거 재개발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꾸 새 건물 허가 내주면은 재개발 못하죠. 그래서 이런 도시군계획 사업 등에 필요하면은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 제한했으면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사후에 보고.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세요. 명령. 해제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허가 제한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허가 제한할 때도 다 건축위원회 심의 다 거쳐야 돼요. 항상 못하게 할 때는 심의 거쳐갖고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허가 파트 뭐 핵심적인 것들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예외로서 신고하는 거. 건축 신고. 그러니 신고는 경미한행위다. 경미한 건축이나 대소는 허가까지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걸로 봐줘요. 건축 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누구한테 하세요? 시군 구청장. 건축 신고를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한다? 없어. 그래서 이건 경미한 거니까 그냥 시군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 그리고 건축 신고했을 때는 1년 내 착수해라. 다만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입니다. 건물 못 지게 되죠. 그래서 1년 연장 이거는 맨 똑같은데 착수 기간이 달라요. 건축허가는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 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2년이 아니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 건물 못 지게 됩니다. 2년, 1년 착수 기간 구분하고요. 건축 신고하는 대상 1번 바닥 면적의 85제곱미터 이내 이하의 중축, 개축, 재축. 중축 더 짓거나 개축이나 재축 다시 짓는다. 그럼 얘는 새로 짓는 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더 짓거나 다시 짓는데 그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85 이하의 중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도 묶어갖고 우리가 비도시라고 그러죠. 비도시. 비도시 지역인데 비도시라도 항상 뭐는 또 빠지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비도시라도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빼고 비도시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충수가 3층 미만. 자, 이런 건물을 소규모 건물 건축할 때도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1, 2, 3 번호명인 것이 세 개가 다 있는데 비도시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 건축할 때 두 번째니까 200, 세 번째니까 3층 딱 들어져. 비도시에 200 미만,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그럼 반대서 가면 도시지역이면은 소규모 건물도 다 원칙대로 허가 받아야 돼요. 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충수가 3층 이상 원칙대로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도시 200 미만, 3층 미만. 얘가 잡혀야 이제 3번이 따라오는 거죠. 대선. 요새 건축 신고에서는 대선 얘가 계속 정답으로 나오죠. 종전에는 1번, 얘 1번이니까 얘가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조금 이제 포인트가 넘어가고 대선. 이게 28, 29 뭐 계속 정답이죠. 그럼 대선을 신고하는 경우는 두 개입니다. 먼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이런 소규모 건물을 대선할 때 신고하면 돼요. 이거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의 대선. 그다음 두 번째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해버리면 이건 경미한 게 아니다.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선. 수선만 하는 거. 이것도 신고하면 되죠. 그럼 수선만 한다.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기둥하고 부하고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 수선. 이런 수선만 하는 대선. 그것도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대선은 그 두 가지 있어요. 건물 자체가 소규모 건물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대선하거나 또는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체 없이 수선만 하는 대선이거나 이 두 가지는 신고만 해주면 되죠. 여기까지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대상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들 또 쫙 있는데 오늘 두 개만. 먼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건축. 여기서는 건축 그랬으니까 신축. 건물 새로 짓는데 새로 짓는 건물 자체가 얼마짜리냐? 100제곱미터 이하, 30평 이하짜리.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신축은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럼 요거하고 헷갈릴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1번은 새로 짓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기존의 건물 더 짓거나 다시 짓는 게
85 이하고 이건 아예 새 건물을 짓는데 건물 자체가 100제곱미터 이하짜리면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가 3m 이하에서의 중축입니다. 3m 주는 이유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4m 한 층의 높이를 4m로 보니까 한 층이 안 되는 높이에서의 중축 경미하다 신고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가설 건물은 임시 가짜,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건물. 그래서 얘는 영구적으로 짓는 게 아니죠. 잠깐만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건물을 가설 건물, 제일 경미한 거고요. 저희 가설 건물도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데 이 가설 건물은 또 허가, 신고 두 개가 있어요. 허가 받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 뭐가 원칙이다? 가설 건물은 신고만 하고 축조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일 경미한 거니까 가설 건물은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하나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부지. 이 시설부지에서만 가설 건물의 건축이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땅, 이 시설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시설 사업 할당에다 새 건물 짓고 그러면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시설부지에서는 건축이 금지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설 결정고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이때는 가설 건물, 임시 가설 건물은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국토법에서 시설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가설 건물 허가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요. 그때 이 가설 건물의 구체적인 건축 기준 이거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허가의 기준 먼저 몇 층 이상이면 안 되는 거냐? 4층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럼 4층 이상은 허가 안 내주니까 반대로 3층 이하, 3층 이하에 되고요.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 구조 튼튼하게 주면 안 돼. 이거 나중에 시설 사업 시험은 철거해야 되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주면 안 되고요.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이게 원칙인데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원칙은 3년 이내. 그다음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거 이런 거 새로 설치하면 안 돼요. 또 3년 이내짜리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이런 거야 물으면 되니까 4층 이상이 아니고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이런 기준에 맞게 시설 부지에서만 가설 건물 허가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설 부지가 아니면 즉 허가 대상이 아니면 가설 건물은 다 뭐만 해주면 되냐? 신고,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물 대표적으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있죠. 그런 것들 다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럼 신고하는 가설 건물도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가설 건물은 다 몇 년 이내짜리냐? 3년 이내. 잠깐만 임시로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들이 가설 건물. 그 다음에 3번에 건축허가 전에 허가권자가 안전 영향 평가, 건물의 구조 안전이라든지 인접대지에 미치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또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건물이 있죠. 자, 요게 재작년 간평사가 아니라 단독 기출이야, 한 문제. 그래서 안전 영향 평가하는 대상. 이거 좀 신경 써갖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초고층 건물일 때, 초고층 건물하면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초고층 건물, 또는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N대요. 16층 이상이고, 연면적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래서 이 두 개요. 초고층 건물이거나 또는 16층 이상이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 두 개는 건축허가 전에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라는 것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암기니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주의 조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도록 하죠.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사 현장 주변에 울타리, 안전 펜스 이런 거 설치하고 가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건축주의 조치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 현장을 가려야 될 의무, 조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건축주가 공사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조치를 안 해요. 그럼 허가권자가 조치하세요 명령. 그 명령을 개선 명령. 근데 개선 명령에 불응할 때는 대집행, 대신 집행할 수가 있고요. 이 대집행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내도록 하는 돈을 안전관리 예치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때 공사비 1%까지
안전관리 예치금 내도록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냥 재작년 30회 때 단독 기출이죠. 1001%. 가로 딱 비워갖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사비 1%까지 미리 안전관리 예치금 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우려한 바대로 공사 현장이 방치되고 있는데 건축주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조치해라 명령, 개선 명령 내렸는데 개선 명령에 불응할 때는 대집행할 수 있고 대집행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내도록 하는 돈을 안전관리 예치금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이 준공검사 개념이죠.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받는 절차. 준공검사를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용승인은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허가권자. 허가 내준 사람한테 와서 사용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그리고 저 허가 대상인 가설 건물. 딱 요 세 개만 사용승인 받아요. 그러면 요 신고하는 가설 건물은 사용승인 안 받아요. 또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건물 건축하는 것을 공용 건물이라고 그러죠.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건축할 때는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되는 거냐? 협의. 그래서 행정청 간에는 협의해갖고 공사하는 거죠. 협의하면은 건축허가 받은 걸로 봐요. 그래서 협의한 공용 건물도 공사가 끝났다. 사용 승인 받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에게 사용 통보만 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가 협의한 공용 건물, 이것도 사용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승인 대상은 딱 3개.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허가 대상인 가설 건물. 그럼 3가지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공사 완료 도서, 감리 완료 보고서. 이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완료자가 다 들어와야 돼요. 완료 도서. 이런 것들 첨부해갖고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부터 신청합니다. 허가권자는 국토부 령이 정하는 기간 7일 내 현장 검사를 실시. 현장 나가고 설계 도면대로 실제 공사해놨는지 검사. 그 검사에 합격한 건물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그럼 사용 승인서 교부받고 건물 사용하는 게 원칙. 그리고 이 사용 승인서 받으면은 건물에 설치한 각종 설비에 대한 준공 검사 이런 것들도 다 받은 걸로 의제가 돼요. 그리고 건물에 설치한 설비 대표적으로 전기 설비, 승강기 설비, 배수 설비 이런 각종 설비에 대한 준공 검사도 다 의제가 되었고 그냥 사용 승인만 받으면 바로 건물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그런데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허가권자가 검사에서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사용 승인서 안 주면 건물 못 쓴다?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합격하면은 사용 승인서 안 줘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공사 끝나가지고 미리 쓰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먼저 쓸 수도 있죠. 그럼 대제 1동, 2동, 2동을 건축하겠습니다. 허가받아갖고 1동부터 먼저 공사 끝났어요. 2동 끝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럼 1동부터 미리 쓰기 위해서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맞으면 임시 사용 승인 내줘요.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미리 쓸 수 있는데 얘는 임시니까 원칙은 몇 년이냐? 2년. 다만 대형 건물 같이 공사가 길어질 때는 끝날 때까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기간 2년 이내로 하되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틀려. 1회 1년 연장 이런 거 없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냥 쭉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건축허가 기반으로 해서 절차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싹 훑어봤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15페이지. 건축허가에서 그 1번 건축허가권자를 모두 나열한 것은 허가권자 모두 쓴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땡큐한 거죠. 허가권자 원칙 시군구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럼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 또는 국토부장. 국토부장한테 가서 건축허가 받고 이런 것도 절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권자 안 되고요. 그 4번이 정답인데 그 4번에 그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얘들은 안 끼는 데가 없다 그랬죠. 다 되는 거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 구청장 보자들이 허가권자입니다. 자, 2번으로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사전 결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일단 사전 결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전 결정. 먼저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뭐를? 땅 사기 전에
제가 이 땅에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먼저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사전결정. 그럼 당연히 사전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사전결정하니까 사전결정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고요. 이번에 사전결정 신청할 때 뭐 신청자 고려할 거 포함한다. 뭐 이런 거는 들러리고. 3번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4번 질문 한번 보죠.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조명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사전결정만 해줘도 바로 의제돼 버리는 게 있죠. 우리 땅에다 건물 짓기 위한 존재 조건,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이 세 개가 3종 세트라고 그랬어요. 땅에다가 건물 짓기 위한 존재 조건. 이런 거 그냥 다 받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하천 전용 허가. 그래서 딱 4개. 계산, 농하. 4개는 사전 결정만 해줘도 바로 받은 걸로 의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9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자, 바로 3번에 허가 등의 의제. 사전 결정이 통지받으면 다음에 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박스에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계산농. 이 3개는 그냥 3종 세트라고 그랬어요. 존재 조건. 그 다음에 하천 조명 허가까지. 계산농하. 그래서 30회 때는 기출이죠. 그것도 제일 어려운 거. 그 2번에 그 산지 전용 허가인데 끝에 보면 다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그래서 보전산지의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만. 그거 갖고는 재작년에 또 물어봤어요. 제일 어렵게. 그래서 아무튼 계산농하. 그래서 비싸버리한 거 그 밑에 도로 조명 허가 이런 거는 사전 결정으로 의제 안 돼요. 딱 4개는 사전 결정만 받아도 바로 의제가 됩니다. 근데 5번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착공신고해야 되고 이 기간에 착공신고 안 하면 사전결정이 실효가 된다. 자, 얘가 28회 때 기출문제 다 틀렸던 거예요. 2년 딱 좋았어요. 2년. 그런데 2년 내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를 신청해죠. 땅 사갖고 건축 허가를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이 실효. 그래서 2년 내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땅 사갖고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안 하면 사전결정이 실효가 된다. 이게 사전결정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또 3번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바닥 면적 각 80제곱미터 3층의 건물. 그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러죠. 그럼 얘는 연면적 얼마예요? 38에 24. 240제곱미터. 그럼 좀 전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원칙대로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40제곱미터 건물은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땅 사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결정 신청할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4번에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된다. 땡.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계산농하 4개는 그냥 다 받은 걸로 봐줘갖고 바로 건물 지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죠. 그 다음 5번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뭐를 신청해야 된다고요?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사전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2년 내 땅 사갖고 허가를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이 실효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4번 그것도 뭐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자 5번으로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건물 건축하거나 개선하려면 원칙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이번에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큰 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 근데 대형 건물이라도 항상 뭐는 빠진다. 공장, 창고 2개는 제외. 그럼 얘는 공장, 창고 아니죠? 공동주택. 그럼 21층 이상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광역시한테 허가받는다. 맞아요. 그다음 3번에 건축허가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건축허가는 착수기간 2년.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에서 다 틀렸어요.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5번에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물의 안전영향평가부터 실시해야 되는 게 큰 거.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 그래서 16층 이상이고 연면적도 10만 이상. 또 하나 더 뭐 있어요? 초고층 건물. 그래서 초고층 건물하고 16층 이상이고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건물은 안전 영향 평가 저거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죠. 그 안전 영향 평가 얘는 우리 요약집 저 뒤쪽에 써는 뒤쪽이 없나? 162페이지에 써놨네요. 그 위에 162페이지에 맨 위에 가로 6번 건물의 안전 영향 평가. 보면 뭐 별표 뭐 다 해놨어요. 근데 누가 보면 엄청 열심히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얘가 재작년 그냥 간평사 한 문제 단독 기출이니까 이런 거는 뭐 논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애운 맞추는 거, 못 외우면 틀리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신경 써갖고 간평사에서 재작년에 물어봤으면 우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 6번. 시장 운수가 건축허가 하려면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은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고 시장 운수가 허가하는 거, 큰 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다만 공장 창고는 제외. 1번에 연면적 10분의 1을 중축해서 뭐 얼마를 중축하든 신경 쓸 필요 없고 21층 이상인 건물인데 뭐니까 공장. 또 얘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데 창고. 공장이나 창고는 대형 건물이라도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자, 요게 자연환경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한 구역. 그럼 자연환경 수질보일 때는 규모가 있어요. 적어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자, 어체적으로는 5개입니다. 위락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래서 5개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갖고 시장운수가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그럼 3번을 보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했어요. 자연환경. 그럼 연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 2층인 위락설, 위락시설. 그런데 위락설 9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럼 1000제곱미터 안 되죠. 2층이면 3층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규모가 안 돼갖고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3층 이상. 규모가 안 되니까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 5번에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했대요.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 지정했는데 3층에 관광 호텔. 호텔은 뭐냐? 숙박시설. 그럼 얘는 수질보 3층에 숙박시설이니까 그대로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허가합니다. 다 요건 충족한 거죠. 그래서 이 규모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4번에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했다. 그럼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했을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그냥 위락설과 숙박시설이 승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얘는 일반 음식점. 아니 그 일반 음식점이 또 얼만큼 또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했을 때는 딱 요 2개만 위락설하고 숙박시설만 도지사의 승인 대상. 규모에 관계없이. 이거 그대로 기출이죠. 이게 26회인가 기출.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물어봤고요. 7번에 이거 안전영향 평가 또 물어봤어요. 하여튼 안전영향 평가 외워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